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이런 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미공대 평생기운군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이 도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기본 4m 이상 되는 것을 도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4m가 아닌 차량 통행만 가능하면 도로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4m 이상 도로가 돼야 됩니다. 간통도로 같은 경우는 제일 좁은데 거기를 재어가지고 4m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4m 미만 같은 경우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첫째가 지자체에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경우 든지 아니면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지적법에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 그러면 도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주민이 도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2m 이상의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10m 미만 같은 경우는 2m 이상의 도로가 확보돼야 되고요. 그리고 길이 10m 이상 35m 미만 같은 경우는 3m 이상의 도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 35m 이상은 6m 이상 도로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4m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의미는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도로가 있고 이렇게 하면, 자, 여기가 집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집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집을 내가 매입한다 가정을 해봅시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묻습니다. 원장님, 자, 이 땅을, 이 집을 샀는데 저렴하게 샀습니다. 잘 샀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적이 어떤 데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다 그러면 결국 저렴한 금액에 샀기 때문에 투자성이 있지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니면 제약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자, 여기에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막다른 도로 아니겠습니까? 막다른 도로가, 자, 만약에 40m 예정하면요, 이 40m는 몇 m? 기본적으로 35m 이상이기 때문에 6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 행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중심선으로부터 시작해서 6m 돼야 되니까 3m, 3m 후퇴한 이 선이 건축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내 땅이지만 내 땅이 아닌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금은 내지만 결국 내가 건축행위,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 건축하려면 이렇게 3m, 뒤에도 3m 물러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뒤에서 3m 물러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개발하려면 전체가 6m 도로가 돼야지만 여기에 건축 허가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영원히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냥 리모델링만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왜? 이분들이 그 길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살 때는 생각을 해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죠. 잘 판단하셔서 이 가치가 있을 경우에 사시면 돼요. 가치가 없다면 아무래도 사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막다른 도로와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로는 4m가 돼야 됩니다. 근데 4m가 되지 않으면 중심선으로부터 해서 뒤로 2m가 물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넓이 미달도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심선으로부터 해서 2분의 1 이상 수평거리로 물러가면 되는데, 만약에 반대쪽이 경사지나 하천이나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 등 있는 쪽에 도로경에서 소요넓이 해당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의미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쪽이 하천이나 더 이상 물러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 m? 6m가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 해야 된다 하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퉁이 대지인 경우에 또 건축선이 뒤로 물러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7m 도로와 5m 도로 있는 요 땅을 내가 개발한다 생각하시면요. 만약에 여기 80도다. 요 각이 80도로 생각하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먼저 도로의 교차각. 그래서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 몇 메다 뒤로 물러갈 것이냐를 따질 때 첫째 교차각을 봅니다. 자, 80도니까 얼마? 90도 미만이죠. 90도 이상이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요 두 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도로 넓이. 자, 여기 해당 도로가 이 도로죠. 몇 메다? 7m가 됩니다. 7m면 여기가 되는 거죠. 요 칸이 됩니다. 4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차각의 넓이 해가지고 세 번째 몇 메다? 이것이 5m가 되죠. 그럼 어디입니까? 밑에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여기 3m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각도를 보시고 해당 도로 넓이 보시고 그 다음에 교차되는 넓이 보셔서 몇 메다 물러갈 것이냐 하면 3m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뒤로 물러간 요 선이 건축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선 같은 경우는 우리 용적률 건폐율 계산할 때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건축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적도구역이 있습니다. 이 적도구역은요, 내 땅이지만 여기도 내가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도로를 앞으로 만들든지 여러 가지 방해 물건 때문에 이렇게 적도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통상 국도는 10m, 일반 국도는 5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국도는 20m 이내, 고속국도는 5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 행위는 토지 형질 변경을 못하고요. 그리고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신축, 개축 또는 정축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서 이 노란 부분, 이것을 우리는 접도구역이라고 해요. 접도구역. 그래서 접도구역은 자, 이 토지가 자, 이 2차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넓은 길게 물건 토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땅이 좋은 땅이냐, 안 좋은 땅이냐? 일단 도로 물고 있으니까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토지 이용객 확인원을 보시면요, 노란 선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선은 뭐다? 접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국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이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시면 지역지구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접도구역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노란 선이 접도구역이에요. 여기는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선 뒤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쓸모없는 땅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뒤로 넓게 물고 있는 이런 땅이 아무래도 더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토지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니까 잘 확인하시고 매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접도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적용할 때는 이 접도구역 면적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토지 면적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천만다행이죠, 그것은요. 그래서 이 접도구역이 있으니까 국도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일반 우리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접도구역이 없어요.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는 접도구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용도지구에 미관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이 도로에서 3m 물러가야 되는 또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자, 이 큰 도로 물고 있는 땅인데요. 여기가 시가지 경관지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가지 경관지구인데 이 도로를 길게 이렇게 물고 있는 땅 같은 경우에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보시면요. 자, 내가 개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자, 건축선이 이렇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뒤로 물러갔죠. 3m 뒤로 물러가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도로 건축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상당히 좁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매입을 하라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토지 면적의 건폐율 용적률 전체를 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좁으면 전체 건물을 다 못 짓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전체 면적을 계산을 하시면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매입을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아무래도 뒤쪽으로 이렇게 길게 물고 있는 이런 땅이 아무래도 개발하기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축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용객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건축가에서 건축후대선 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도 이 건축선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통상 한 3m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축선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보면 자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되는데 여기도 보면 3m가 뒤로 이렇게 물러갔습니다. 3m 후퇴해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지구 후퇴선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하시고 매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뒤에도 같은 경우도 이 도로 후퇴선이 이렇게 또 되어 있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좀 이렇게 적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거환경 개선지구도 건축선이 따로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제되기 때문에 이 면적은 빼고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지 면적 전체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 요거는 제외시켜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의 땅을 살 때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 또 건축선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도로에서 일정 거리만큼 뒤로 물러가야 되니까 반드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계획된 이 토지를 매입할 때도 반드시 잘 판단하셔서 매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시군구 건축가에 확인을 해라. 확인하지 않고 사게 되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토지 투자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현장 조사도 하고 그 현장의 주변에 개발하신 분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해서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개발을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 강의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